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금 개혁. 연금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연금은 지금 9%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4.5% 반절은 회사가 내죠. 본인이 4.5%고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소득의 9%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65세 넘어서 얼마를 냐 소득 거기는 평균 소득을 내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계산법인데 거기에 현재 40%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A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40%를 받게 돼 있는데 요거를 원래 지난 국회 때 했던 거는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고 대신 소득 대체율도 44%로 역시 4%를 올린다. 이게 여야 합의안이었는데 정부가 내는 거는 13% 올리고 43%만 받자. 현재 40%인데 A 값에 40%인데 정부 42. 요번엔 40. 42인가요? 네, 정부는 42. 국회가 44. 그렇죠. 정부가 42. 국민의힘이 43이었죠. 네. 네. 민주당 45. 그래서 중간에 44로 합의되지도 않았어요. 합의하기로 이제 대략 합의하기로 했어요. 합의하기로 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안 됐어요 합의가. 뭐 서명은 안 됐지만 네, 안 말이 됐어요. 약간 이게 42보다는 높아요. 네. 가계약했어요. 정부가 지금 가계약. 가계약 정도 네. 그렇죠. 42%인데 자 여기는 이제 이게 바로 모수계획이라는 건데 그렇지. 뭐 요거는 그럼 그렇고 숫자 개요. 또 하나가 이번에 20대는 인상 앞서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는 매년 0.25%씩. 저희 같은 50대는 매년 1%씩. 왜냐면 20대가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더 차별을 느끼기 쉬우니 인상 속도를 늦춰서 요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자동 조절하는 거 거기에 말씀. 자동 요거는 이제 세대별 자동 차등 조정도 적용. 있고. 네. 자동 적용하는 차등 거. 적용하는 거. 세계 최초입니다. 세대별로 인상폭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그건 예. 민주당도 반대했어요. 민주당은 반대죠. 이 예, 부분에 그건 대해서. 반대했었죠. 그래서 세대 갈라치기 요 부분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니 우리는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 똑같이 연금 올려야 돼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천천히 올려줄게. 대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인상하더라도 지금은 낼 수 있는 기간이 저도 뭐 사실 낼 수 있는 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연금 보험료를. 그럼 당신들은 많이 올려. 요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장년층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고육주책이에요. 고육주책이다.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 늘어난 인구가 이 노인 세대를 부양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금 시스템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세대별 차등 적용이 세계 최초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금 논리에 충실한 거라고 봐요. 연금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 펜션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나왔냐는 것을 잘 보자면 이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노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감정으로만 해결책을 나올 수는 없는 없다. 거죠. 정부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고육주책이다. 여권 의견이었고. 교육주책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에 있어서의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떤 그런 청년층, 그러니까 좀 이 미래 세대들에게 뭔가를 부담하는 거를 덜기 위해서 이거 조금 이상한 논리로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금이라는 구조들은 사회 전체적인 이 삶의 생애 주기를 전체를 보고 설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늙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드셨던 분들은 젊어 봤어요. 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진 않았잖아요. 아직은 예. 근데 본인들도 늙어 볼 텐데 지금 현재는 늙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선순환 대로 후세대들이 그 부담을 지른 것 같지만 또 그걸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청년은 0.25 또 50대 이상은 1% 주는 것들은 연금에 대한 취지하고도 잘 맞지 않고 많지 않다.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너무 눈치를 그래서 보는 것이다. 이런 것도 조금은 모수 개혁에 있어서의 불을 제대로 좀 신박한 걸 정부가 내놓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예, 이미 국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에서 덜어낼 건 덜어냈던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모수 발표를 개혁은 했어요. 사실 소득 대체율을 원래 국민의힘만보다 1% 정도 낮춘 거에 불과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연금 개혁은 법상이어서
지금 거대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뭐 당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정부안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때 되게 정부가 웃긴 게 이 안을 이게 뭐 아까 여야 합의를 완전히 한 건 아니나 거의 뭐 거의 맞아 떨어져 합의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걷어찼어요. 근데 구조개혁 얘기는 하나 안 하고 보수개혁만 들고 와서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초창기에 여야 간에 서로 실갱이를 하던 초안 정도를 정부안으로 가져왔으니 되겠냐 싶어요 또. 그러네요. 구조개혁이라면 원래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군인 군인 연금이나, 연금이나 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기초연금까지 다 해서 노후라는 우리 국민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짤 거냐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모수개혁 그러니까 얼마 내고 얼마 받을 거냐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낼 거냐 차등 요거 하나 플러스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차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도 입법상이어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고육주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거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느 그게 정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 정부에서 그래도 한다는 것에서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저는 그거 야당은 평가해요. 뭐든지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윤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타박을 하는데 그럼 야당 생각은 뭡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막 돈 찍어요? 그런 거 야당에서 아니잖아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이제 모수개혁에 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지금 야당의 주장의 핵심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45 높이자는 얘기 거죠. 나오고. 그 1%차 가지고 왜 그러냐 하지만 그거 가지고 몇 년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 넣은 것도 연금 고갈 시점 2080년 이후로 좀 밀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 조절 장치는 넣은 건 아니고 늘려 나중에 넣을 수 넣는다면 있다. 어디 넣으면 36년에 넣으면 언제까지 미룰 그쵸, 수 그쵸. 있고 이 미루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왔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타박부터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한가한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다. 섭섭할 수는 있으나 개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현 거긴 시도도 안 했잖아요. 다 했었죠. 역대 언제 했어? 정부에서 왜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연금을. 대해서는 논의가 됐었어요. 뭐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개혁 정부에서 특위는 늘 열려 있었어요. 뭐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봐봐 이런 식이에요. 뭐를 보면은 했냐고. 경호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가 왜 됐는데 나와? 용산 얘기를 했더니 뭐라냐면 용산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만 해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에요. 의료개혁도 봐봐요. 우리 대통령만 해냈습니다를 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막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연금개혁도 저는 이게 여야가 거의 합의된 안을 구조개혁 여야의 합의는 옳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걸 걷어찬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정부안이 나왔죠. 아까 말씀했잖아. 이 연금개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이 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던진 거예요. 여야 합의된 거를 받으면 그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게 다 읽혀요. 일단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가 뭐 연금 개혁안을 어찌됐든 간에 낸 거 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 뭐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전에 강하게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낸 거 자체는 평가인데 그런데 정부는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 약간 장단점은 됐을 수 있어도 관철시켜서 실제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는 거는 뭐 시민단체나 교수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정부라는 거는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야당과의 이런 관계면 어차피 안 돼요. 그럼 물론 야당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안 되면 못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럼 하지 말까요? 그게 중요하다. 근 내지 마.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럼 뭐- 전체적인 연금 개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마이웨이로 가면 국회 설득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죠. 음. 윤 정부는 안 돼 뭐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두 분 그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는 국회를 설득하라고 네. 하는 얘기예요. 대선은 2년 반 남았고요. 예. 윤 정부는 그래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혜를 짜서 잘해 봐요. 알겠습니다.